한가람이 바람인데 누구라 그 세월을 모른다던가 무심히 돌아보는 지난 발길에 500년 왕업이 노을해진다 해도 이 구름 눈보라에 콧망울 터지고 햇빛 찬란한 내일 열림이여. 강화성을 점령한 프랑스군은 해군 대령 올리비에의 지휘로 160여 명을 동원해서 정족 상성을 공략했다. 양원수가 이끄는 500여 명의 조선군은 처음으로 프랑스군을 격퇴했고 프랑스군은 이 정족 산성의 전투에서 40여 명의 사상자를 냈다. 다음 날 양원수의 조선군은 협곡에 복병하고 있다가 퇴각하는 프랑스군을 격파했다. 전세가 불리함을 알게 된 프랑스군은 이틀 뒤인 10월 초닷새 날에 강화성에서 완전히 철수했다. 병인 양요. 고종 3년 병인년에 7척의 프랑스 군함이 강화성을 공략한 이 사건을 우리는 병인 양요라고 한다. 비록 그것이 대원군의 천주교 박해에 대한 보복이라 할지라도 프랑스와의 첫 충돌이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프랑스인들이 근대적인 청량으로 측정한 강화 해협에서 한강에 이르는 수심 청량도와 같은 자료나 당시 비오는 날 가마를 메고 가는 민속적인 그림을 남긴 일이며 오늘날 파리 국립도서관에 수많은 한국 관계의 전적이 남아있음은 모두가 병인 양요와 관계가 깊은 이름은 재음미해 볼 만한 것이리라. 그리고 병인 양요가 일어나고 있을 때 대원군의 쇄국 정책이 논리적인 바탕 위에서 발표되었다는 사실도 특기해 둘 만한 일이다. 고종 5년 7월 초이튿날에 고종 임금께서는 대왕 대비, 우왕 대비,
그리고 왕비와 함께 경복궁으로 이어했다. 공사를 시작한 지 실로 3년 4개월 만의 일이었고 이때까지 쓰여진 원납전은 767만 7,905냥이며 쌀이 915석이었다. 중건중의 우여곡절은 이미 알고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흥선대원군의 아집에 가까운 집념이 없었던 듯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경복궁의 위용을 다시 보지는 못했으리라. 국초에는 사정전에서 정사를 보았습니다. 사정전이라 하면 서경에서 나온 말입니다. 생각하면 슬기롭고 슬기로우면 성인이 된다는 귀절이지요. 그렇지요. 그렇다 마다요. 천하의 이치는 생각하면 얻을 수 있는 법이요, 생각하지 아니하면 잃어버리는 법입니다. 전각의 위용도 놀랍습니다만 전각의 이름들이 실로 절묘합니다. 경복궁에 있는 전각의 이름들에만 정사를 보아도 이 나라는 태평성대가 될 것이옵니다. 경복궁에는 4개의 큰 문이 있사옵니다. 동쪽이 건춘문이요, 서쪽이 연추문, 북쪽이 신무문이었고 남쪽이 광화문이옵니다. 백성들에게 뼈를 깎아내는 고초만 주지 않았다면 이 얼마나 웅장한 궁궐이겠사옵니까? 중전 마마 선원전으로 가시오소서. 선묘의 어진을 거기에 모셔싸옵니다. 이 나라 조선 왕조를 창업하시고 경복궁을 창건하실 때 정성을 다해 보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봉화백 정도전, 의성 부원군 남은, 영의정 이직, 청송백 신덕부와 같은 분들입니다. 호조에서는 지방관을 보내 이분들의 산소에 취재기함이 오를 것이오. 명심하여 거행하겠사옵니다. 또한 경복궁 중권의 공이 큰 호조 판소를 비롯해서 여러 장신들에게 크게 상을 내릴 것이니 의정부에서 품신토록 하시오. 기. 누가 계속 가라! 사람 죽는 일 아니거든. 돌아가야겠다. 왜?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느냐? 좋은 소식이란 당치도 않고 나빠도 이만저만 나쁜 게 아니야. 나쁘다니. 행길에서 국사를 의논할 수가 있느냐? 자, 어서 돌아가자. 자, 하하, 이리 오래도. 천국에 와 있는 미국 공사라는 자가 그쪽 총리 아문에 조선과 통상을 하겠다고 졸라대다가 극기하는 조선을 원정하겠다고 했다는 게. 그렇다면 미국에서 군함을 몰고 오겠다는 게야? 그렇다는구만. 그렇다면 박규수 대감께 알려야 하지 않겠나? 내가 알기로는 미국 공사라는 자가
친서를 보내겠다고 했다는 게. 친서라니. 저놈이 무엇이간데 친서를 보내? 천국에 와 있는 미국 공사라면서. 로우라고 하는 자인데 그 자가 스스로 자기가 조선공사라고 하더라는 게야. 조선공사? 이번 기회에 통상을 하고 문호를 개방해야 되는 건데. 아무리 그렇기로 대원이 대감이 그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만일 이번에도 대원이가 고집을 내세우면 지난번에 겪었던 병인 양녀의 전처를 받게 돼. 이래가지고 나라꼴이 되겠는가? 장군, 무슨 일이냐? 양인들이 탄 작은 배 세 척이 손돌목을 지나 광성지로 들어오고 있사옵니다. 무엇이? 저들이 싸울 의향으로 들어오고 있다더냐? 수심을 재면서 들어오고 있사옵니다. 경군 제자리에 돌아가고 내 명이 있거든 일제히 발포를 하여 양인들을 선멸하라. 알겠느냐? 예. 이날에 있었던 접촉을 손돌목의 충돌이라고 합니다. 쌍방의 피해를 보면 조선병의 전사자는 일명이요 미국의 병사는 부상이 일명이었다. 모두들 들으시오. 강화섬을 지키던 병사들이 목숨을 버리면서 양인들과 싸웠으나 갑고지와 초지진이 양인들에게 유린되었소. 장수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특히 여러분에게 별 문명이 없소. 그러나 강성보만은 아직 우리 손에 있어. 모든 병사들이 강성보 안에서 죽을지언정 또다시 강화섬을 양인들 손에 내줄 수는 없어. 이 점 약속드리겠소. 젊은이는 들으라. 강화섬은 우리의 고향이다. 고향을 지키려는 자 굴기해주기를 바란다. 고향을 지키려는 자 앞으로 나아라. 나라를 위해 분고를 쇄신하려는 자 앞으로 나아라. 젊은 혈기들아, 너희들의 힘이 나라를 지킬 것이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버리려는 자 앞으로 나아라. 여러분,
이 모든 젊은이들이 강화섬을 지킬 것이오. 여러분들은 여기서 기다리시오. 머지않아 양인들은 대패하고야 말 것이오. 어디느냐? 공격하라! 공격! 장군! 적을 막아라. 적을 내 걱정 적을 꼭 막아라. 적을. 장군! 다들 들어있는가? 그러하옵니다. 어서 고하게. 예. 전하, 국태공 저하 드시옵니다. 좌정들 하시오. 전하, 종로거리를 비롯한 전국의 고을마다 척화비를 세울까 하옵니다. 척화비라니요? 서양 오랑캐들이 쳐들어왔을 때 나가 싸우지 아니하고 화친을 주장하면 나라를 파는 일이옵니다. 이를 자손 만대에 전하여 경계해야 할 것이옵니다. 우리에게 있어 병인 양요는 쓰라린 일이라 병인년에 저 신민년에 세운다고 적었사옵니다. 윤호해 주시옵소서. 국태공 저하, 강화도를 유린한 미리견의 군함이 아직 돌아가지를 않고 있사옵니다. 이와 같은 때에 그와 같은 비석을 세운다 하시면 그래서 세우자는 게요. 저들이 물러가지 아니한다요. 잠시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여 화친하겠다는 생각이 고개를 든다면 그것이 바로 망국의 변이 아니오. 지금은 물론이거니와 자손 만대에 걸쳐서 지켜야 할 도리오이다. 전하, 윤호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도록 하시오. 예. 동화도가 미 해병대에 의해서 점령된 다음 날인 6월 열 이튿날에 종로거리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 척화비가 세워진다. 이때로부터 5년 전 프랑스 함대가 강화도를 유린하였을 때 흥선대원군은 저 유명한 척화 4조군을 발표하였고 오늘에 이르러 척화비를 세움으로써 이 나라의 쇄국 정책은 흥선대원군의 의지로서 정착된다. 지금도 경복궁 건정전 회랑에 그때의 척화비가 남아 있어서
격동했던 시대의 단면을 여실히 말해주고 있다. 신미양요가 있은 지 11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건만 지금도 강화도 광송보에는 그때 미 해병들이 쏜 포탄 자국이 이렇게 남아있어 당시의 격전을 실감케 하고 있다. 진무 중군 어재연 장군의 전적비와 400여 명의 무명용사들의 넋을 기리는 위령비가 서 있어 강화도를 찾는 길손들의 가슴을 적시어주고 있다. (1872년이면) 고종 9년이 된다. 이해 3월 열리튿날에 알성시가 있었다. 알성시란 임금이 문묘에 참배할 때 성균관에서 치르는 과거이며 임금이 시험장에 침림하였다 하여 전시라고 한다. 이날 문과에서는 5사람이 합격을 하였고 무과에서는 163사람이 합격했다. 대왕 대비 마마, 중전 마마 드셨사옵니다. 어서 드시옵소서. 오랜만입니다, 옹주. 그러하옵니다, 중전마마. 선왕이 남긴 유일한 핏줄이 아닙니까? 부마 도의를 정해야겠기에 중전을 불렀습니다. 대왕 대비 마마, 진작에 서둘러야 할 일이옵니다. 마땅한 분이라도 있사옵니까? 글쎄요. 전도사 박원양의 자제가 아주 총명하다고 들었습니다만 어떨는지요? 아버지가 도사라면 부마 도의로서는 좀 어색하지 않을까 하옵니다. 그런 생각이 아니 드는 것은 아니나 아버지의 벼슬이야 좀 올리면 되는 일이지요. 참회 정도면 되는 일 아닙니까? 내 저녁에라도 대원이 대감께 의논을 하겠지만 중전께서도 조상과 의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분부 명심하겠사옵니다. 선왕께서는 오남 6녀를 두셨습니다만 어찌된 영문인지 하나같이 어려서 세상을 버리더니만 영예옹주 하나만 남았습니다. 이제 부마를 보기에 이르니 내 마음은 흡족하기 한량이 없습니다. 대왕 대비마마의 기쁨이야 어찌 말로 형언할 수 있사오리까. 저 또한 기쁜 것을요. 그러시겠지요. 옹주,
예. 부마 될 사람의 이름이 영효라고 하고 나이는 12살이라고 들었느니라. 참으로 오랜만에 맞이하는 부마도이니라. 이 또한 왕실의 경사가 아니겠느냐. 서둘러 주셨으면 합니다. 중전. 예. 알성 문과시에서 장원이 났다고요. 그러하옵니다. 누구라고 합니까? 김옥균이라고 하옵니다. 김옥균. 김옥균, 후일 개화파의 지도자요 갑심정변의 주역이 되는 바로 그 사람이다. 충청도 공주에서 태어났고 본관은 안동이다. 양부의 집안이 명성이 컸는지라 그의 성장은 다복한 편에 속했다. 나라 안팎의 사정이 대단히 어려운 때에 관직에 나서게 되었구나. 신명을 다해서 종사에 충절을 바쳐야 할 것이니라. 알겠느냐? 명심하겠사옵니다. 네 학문이 실로 놀라운 바가 있는데 누구에게 글을 읽혔느냐? 아버님께서 강릉 부사로 가실 때 시생도 함께 갔사온데 시생이 10살 때 일이었사옵니다. 그렇다면 강릉 송담 서원에서 글을 배운 게로구만. 그러하옵니다. 강릉은 율곡 선생이 태어나신 곳이라 선생의 유충을 배우고자 하였사옵니다. 나이 10살에 그 같은 생각을 했었다면은 그 남달리 숙성한 편이 아니었느냐? 아버님의 가르침을 받았을 따름이옵니다. 전하, 인재를 얻었음이라 사료되옵니다. 그런 듯 싶소. 잘 갈고 다듬어서 기뇽이 쓰시도록 하오. 명심하겠사옵니다. 너를 성균관 전적으로 있게 할 것이니 많은 것을 배우고 익혀서 나라의 초속이 되도록 하라. 명심하겠사옵니다, 저하. 청나라의 사정이 급변하고 있는 마당에 일본도 하루하루가 달라지면은 장차 이 나라 조선의 앞날이 큰일이구만. 미국이나 영국 사람을 오랑캐로 보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그 사람들은 오랑캐가 아니라 선각자예요. 그거야 자네 생각이요 내 생각이지. 누가 그걸 믿어나 주느냐 이 말이야. 대감마님 드시옵니다. 앉으시게. 이 아이가 이번에 영해옹주의 부마가 될 아이일세. 아, 예. 박원양의 아들인데 나하고는 척분이 되는 셈이지. 이름은 영효야. 나이는 12살이고. 대감, 부마도이가 20살만 됐으면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될 뻔했사옵니다. 그렇기는 하지. 저희들이 하는 일이 늘 탁상공론에 대고 마는 것은 이 나라 조정과의 줄이 닿지 않아서요인데 참으로 애석하옵니다. 우리가 애를 쓰는데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아이들이 클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 아니겠나. 만일 그렇게 늦어진다면 이 나라의 견명이 10년 뒤로 물러서는 거 아니옵니까? 그렇게는 안 되지요. 나나 자네들의 시대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다릴 밖에. 헌데 외국의 사정은 어떻든가? 엄청난 변혁을 치르고 있사옵니다. 그런 것들을 두고 숨가쁘다고 하겠지요.
장원급제하신 일 하래드리옵니다. 고맙네. 대감께서는 안에 계시는가? 그러옵니다. 대감마님, 알성장원께서 드셨사옵니다. 어서 들라 이르게. 예. 자, 드시지요. 어서 오시게. 별거 없으신가? 다들 와 있다네. 얘기 듣고 왔지. 대감마님, 소인 대치옵니다. 오, 어서 들게. 예. 그간 별거 없으셨는지? 없다마다. 자네 마침 잘 왔구만. 서로 알고 지내는 것이 좋아. 얘가 영효라고 이번에 영해옹주의 부마도위로 정해졌어. 아, 예. 아주 총명해 보이옵니다. 지킨만 어느 앉아서 말버릇이. 괜찮아. 그리고 곁에 있는 선비가 이번 알성시에서 장원을 한 김옥균일세. 아, 예. 하래드리옵니다. 옥균아. 예. 저기 있는 세 사람을 오늘부터 네 스승으로 삼아 극진히 섬기도록 해라. 출신만으로 본다면야 저들이 어찌 네 스승이 되겠느냐마는 학문이나 경륜은 비록 오랑캐에게 배워도 부끄러움이 없는 법이야. 오랑캐에게도 말씀이 옵니까? 이를 말이냐. 배움에는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야. 네 스승들의 면면을 살펴보아라. 모두가 중인들이다. 오경석은 한역관이라 청나라에 자주 다녀서 해외 정세에 아주 밝다. 이동희는 승적을 봉원사에 두고 있으나 동네 외관에 자주 출입을 하게 되니 일본 사정에 누구보다도 소상하고, 유대치는 한의원이기는 하나 양명학과 선악의 조예가 깊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모르기는 해도 첫손에 꼽힐 것이니라. 병자호란 이후 이 나라 조선은 청나라를 오랑캐로 불러왔어. 내 할아버님께서 늘 말씀하셨거든. 비록 오랑캐라 할지라도 제도나 문물이 좋으면 부끄러움이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셨어. 아니 이 사람들아, 알성시의 장원을 제자로 맞아들이는 마당인데 한마디씩 해야 하질 않겠나? 그래야 제자가 스승을 믿는 법이야. 아니 그렇는가? 응? 제가 먼저 드리지요. 자네가 진실로 이 나라의 앞날을 걱정할 양이면 먼저 연암 선생의 열하일기와 양반전을 읽어야 하고, 연암께서 사족이나 양반을 왜 해악으로 희롱하셨는가, 이 점을 알아야 할 것이네. 이 나라에 국교라고 일컬어지는 유학이 민중을 외면했어. 나라에는 백성이 있어야 하는데 민중을 외면해서야 되겠는가? 양반은 학문만을 숭상하고 민중은 학문을 익혀도 그것을 활용할 수가 없었지. 그렇다고 해서 양반들이 학문의 주체랄 수 있는 지행을 하고 있지 않아. 가령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 보잘것없는 상것들이 나라를 사랑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바른 일을 취하고 잘못된 일을 버린다면 이들이 옳은 백성 아니겠는가? 이와 반대로 양반이 국고를 털고
사리 사욕에만 탐하며 부모에게 불효하고 옳지 않은 일에 뛰어들었다면 자네는 양반이 되겠는가 상것이 되겠는가? 그 대답을 바로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네. 양반이라고 해서 다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 허허, 이 사람 공부 좀 더 해야겠구만.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옳은 것은 언제나 옳은 것임을 알아야 해. 알성장원이 어리둥절해 하는구만. 하기야 500년 합통이 바뀌는 순간일 테니까. 맡겨두시지요, 대감. 하루 이틀에 되는 일이 아니지 않사옵니까? 그건 그렇지. 여기 있는 알성장원도 장원이지만 여기 나어린 부마 도위에게도 큰 가르침을 주도록 하게나. 뜻을 세우는 일이라 가르치는 사람보다도 배우는 사람이 더 애를 써야 합니다. 영효도 명심하렸다. 여기서 잠시 당시 수구파와 개화파의 사상적 배경을 살펴보기로 한다. 개화의 눈을 뜬 여기 이 사람들은 연암 박지원의 실학파에서도 북학의 맥락이 이어진다. 그것은 개화 1세대라 볼 수 있는 이들이 연암의 손자 박규수를 정점으로 하고 있음에서 두드러진다. 당시의 수구 세력인 이들은 조선에 있어서의 관학이라고 할 수 있는 성리학의 흐름을 지켜온 사람들이다. 이러한 까닭으로 당시의 쇄국 정책을 흥선대원군 한 사람의 고집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성리학의 학풍적인 흐름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개화의 중추 세력은 귀족 사회를 신랄하게 야유한 연합의 실학의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개화의 주동 세력이며 개화 2세대에 해당하는 이 두 사람은 박용효가 12살, 김옥균이 22살, 1세대와는 상당한 세대차가 있음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때문에 수구 세력과 개화 세력은 사상적, 정책적 대립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정한 논이라니 외인들이 이 나라를 쳐들어오겠다는 게야? 그러한 듯하옵니다, 저하. 저런 못된 것들이 있나? 그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학문을 가르친 것이 누군데 그런 망발을 입에 담아? 지난번 외인들의 외교 문서를 접수하지 않은 것을 저들이 고깝게 여기고 있음이라 사료되옵니다. 고이한 것들 같으리라고? 도대체 어느 놈이야? 뭘 하는 놈인데 그딴 소리를 해? 지금 외국 외무경은 부도 종신이라고 쓰고 저들 말로는 소해지마 다네욤이라는 자유인데 이자는 강경하옵고 외국 정계의 거물인 사이고 다카모리라는 자는 친히 전권 대사로 나와서 시비를 벌려 자신이 조선에서 죽거든 일본은 조선을 치라고 소리치더라 하옵니다. 섬나라에 사는 것들이라 하더니 저하 아래옵기 송구한 말씀이오나 이 나라 조선의 개화가 늦어지는 것은 대감의 고집인지라 사이고라는 자가 대감과 단판을 짓자는 뜻으로 그와 같은 말을 전한 줄로 아옵니다. 무식한 것들 같으리라고. 내가 없어도 개환되잖아. 이 나라의 예절과 도덕은 하늘 아래 으뜸이 아니든가. 이 나라의 쇄국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 나라의 법통이 하고 있음을 외인들이 알 까닭이 없지. 대감마님, 영상대감 드셨사옵니다. 어서 메시어라. 예.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그렇구만. 상손계로군. 그라옵니다. 동부성지 최익현이 올린 것이온데 용서치 못할 대죄를 범하고 있사옵니다. 으시라고요. 올리신 상서는 영상께어서 운영구로 가져갔다는 전가리옵니다. 불미스러운 내용은 없으신지요? 하늘 아래 어디에 내놔도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니 심려 말게. 혹 대원의 대감께어서 진로하실까 여쭤보는 것이옵니다. 내 쓴대로 말을 할 것이니 한번 들어보겠나. 광명으로 생각하고 가슴 깊이 간직하겠사옵니다. 지금 이 나라 정치를 육판들이 고쳐가려고 의논을 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조정에는 그릇된 속론만 무성할 뿐 굳은 선비는 숨어버리고 백성들의 형편은 이미 말이야. 사기가 떨어지니 생업의 길을 잃고 있을 아닌가. 이 나라 정치가 민정을 살피길 게을리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이 득세를 하고 있으니 오늘의 시세가 아닌가. 대원이뿐 아니라 상공육판 그 외 관원들이 모두가 귀담아 들어야 할 소리일세. 최익현이라는 놈을 당장 잡아들여 문초를 해야 할 것으로 하옵니다. 이 상소문을 어찌하여 내게로 가져오셨소? 아니, 무슨 말씀이시오이까? 저하께서 친히 서정을 천결하고 계시옵니다. 상소야 주상께 올리는 것이 아니오 마땅히 승정원에서 논의해야 할 것으로 하오. 주하, 당장 승정원으로 가져가시라니까요. 지금 외국에서는 정한 논이 일어나고 있어요. 에란 마당에 자중진환이 일어나다니 화갑을 다투어 의논하시오. 밖에 누구 있느냐? 예! 아무도 만나지 않을 것이니라 자비를 견적케 하지 말라. 예! 어서 납시오소서. 전하, 우승지 입시옵니다. 어서 들라 이르라. 예, 어서 드시오소서. 1873년 10월 25날 동부성지 최익현이
서정폐단을 상소해 조종 안팎을 발칵 뒤집어 놓자 삼정승과 육파는 물론이요 양사에서도 최익현의 상소가 부당한 것이니 논주하여 마땅하다는 반대 상소가 그야말로 줄을 이어 들어왔다. 최익현의 상소를 퇴척하라는 반대 상소가 이같이 쌓여오는 것은 고종 임금께서 최익현의 상소를 우국충졸에서 나온 것이라고 간합했기 때문이며 그 상소를 비방하는 것은 소인배에 불과한 것이라는 분부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주상께서 조금만 더 위엄을 갖추어 주시면 수습이 되겠다고요. 그러하옵니다. 면함에 상소가 있은 지 엿새째가 되었습니다만 주상 전하의 심기가 하루하루 약해지시는 듯하옵니다. 중정께서 힘이 되어드리지 않으시고요. 지성으로 받들어 매시고는 있사옵니다만 조정 중신들의 반대 상소가 어지간해야지요. 큰일이 아닙니까? 면함과 같은 충신에게 벌 주자고 저희 아단들이 주상의 심지가 조금만 더 강하다면 아무 일도 없을 것을. 상소까지도 잘 물리쳐 주셨사온데 오늘쯤 중신들의 직간이 있을 듯하옵니다. 그럴 테지요. 무슨 일이 있으면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는 일, 그게 마음에 걸립니다. 대왕 대비 마마, 아렵게 황송하오나 주상 전하의 심기가 흐려지지 않으시도록 대왕 대비 마마께서 도움의 말씀이 계셨으면 하옵니다. 이럴 말씀이십니까? 이럴 때 주상 전하께서 내 거처로 납시어만 주신다면 100번인들 못하고 1000번인들 못하겠습니까? 다만 이럴 때 내가 편전에 나가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지요. 중전, 너무 심려하실 일이 아닙니다. 성년이 된 주상이십니다. 마마, 주상 전하께서는 성균관이 동원될까 몹시 심리하고 계셨사옵니다. 주상께서 다소 심약하신 데가 계시옵니다. 그 점만이 안타까울 따름이옵니다. 그 점은 중정께서 힘이 되어 드리셔야지요. 중전 민씨와 대왕 대비 조씨의 의기가 통합되는 것은 대원군의 집정 이후 대왕 대비의 친정 조카인 조송하, 조영하 등이 높은 관직에 등용되지 않은 소외감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운영궁의 동태는 어떠하다 하더냐? 대월이 대감께 우선 두문불출하고 계시옵니다만 조정 중신들은 그 어른의 분부를 받고 있음이 분명하옵니다. 영하는 지금 곧 병조 판사 댁에 가서 곧 입궐하란다고 여쭈어라. 예. 중전. 예. 이를 계기로 주상으로 하여금
만기를 친제하시도록 하십시다. 대왕 대비마마, 이제야 이 나라 종묘 사직에 서우강이 보이옵니다. 이 대운을 어찌 보은해야 할는지요. 보은이랄 것까지는 없겠지요. 대감마님, 부대부인 마님 매셨사옵니다. 어서 매시어라. 예. 찾아 계시옵니까? 내 말을 명심해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이 같은 작태가 누구 때문이라 생각하시오이까? 최익현의 상손, 표면상으로는 조정중신들의 무능을 힐난하고 있으되 궁극의 표적은 내게 있음입니다. 날 비방하고 나섰습니다. 주상이 최익현의 상소를 간합하시고 형조 참의 안기영과 정원 혼식을 귀양에 처한 것은 애비의 비정을 수긍하고 나섬이 아닙니까? 대감, 난 생각해봅니다. 내 아들 명복이가 비록 주상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이 애비의 가슴에 통안의 못을 박을 그런 부여를 저지르실 분은 아닙니다. 이를 말씀이옵니까? 저도 그리 믿고 있사옵니다. 주상은 심약하십니다. 주상은 어지십니다. 그토록 심약하고 어지신 주상이 최익현의 편을 들고 나오시다니, 온 조정중신들이 물끝을 들고 일어나 최익현에게 벌을 내리자고 가하는데 성균관이 권당을 하고 유림에서마저 상소를 올리고 있는 이 마당에 애비의 뜻을 거역하시다니, 주상이 성년에 이르르면 진정을 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하셔야죠. 허나 작금의 현실을 볼 줄 아셔야죠. 법국의 군함이 강화도를 유린한 바 있고 미리견의 군함이 또다시 강화섬을 유린한 게 엊그전데, 그리고 섬나라 외국마저 이 나라를 넘보고 정한 운을 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어려운 때에 주상께서 진정을 하셔 이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주상의 진정을 논의하는 것은 외세를 불러들이게 됩니다. 이 나라 500년 종묘 사직을 남의 손에 넘기게 되는 겁니다. 대감마님, 영동령 부사께서 납시어 계시옵니다. 어서 매시어라. 예. 드시옵소서. 축동에서는 정갈이 있었는가? 그러하옵니다. 흥인군 대감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있다고 하옵니다. 대감마님께서는 아시고 계십니까? 아시고 계시다마다요. 무슨 소리요? 최익현 그놈이 다시 상소를 올리다니. 전하, 신최익현 마음을 가다듬고 충절을 모아 다시 상소를 올리옵니다. 오늘 이 나라 조정이 서둘러 고쳐야 하는 일은 만동멸을 폭설하는 일이 없고 혁파된 중해의 서원을 다시 복설해야 하는 일이오며
청나라의 돈을 유통해서는 아니 되는 것인 줄로 아옵니다. 만동네의 철폐는 군신 간의 윤리를 무너뜨리게 하였으며 서원의 혁파는 스승과 제자의 의리를 끊어 싸웁니다. 또한 이와 같은 일은 부자 간의 친을 어지럽히는 일이며 충신과 역적을 혼란케 하는 일이라 사료되옵니다. 청전의 유통과 문세의 징수는 백성들의 살림을 어렵게 하였으나 이는 전하께서 유충하시어 친정을 하지 않으셨을 때 생긴 일이옵니다. 전하, 엎드려 바라옵건대 속된 의논과 간사한 말에 현혹되지 마시옵고 어진 선비를 접하시어 성스러운 학문으로 이 나라 만백성을 밝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전하, 지금도 늦지 않으셨사옵니다. 삼공이 할 일은 삼공에게 맡기시고 육판이 하실 일은 육판에게 맡기셔야 할 것이옵니다. 전하, 공경의 자리에 있지 않으신 사람은 비록 친열에 속하는 분이라 할지라도 넉넉한 녹을 내리시어 좋고 언짢은 일만 같이 할 뿐 정사에 관여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되는 것으로 아옵니다. 주아, 공경의 자리에 있지 않은 사람은 비록 친열에 속한다고 해도 정사를 보아서는 아니 된다는 귀절. 그것은 흥선 대원군을 지칭하는 말이며 또 이것은 주상이 친정을 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했다. 다들 있느냐? 예! 당장 입건할 것이니라. 자비를 놓도록 하라. 예! 고종 임금의 친정. 그것은 아버님이신 대원군의 통용문을 폐쇄하는 것으로 선포를 대신했다. 면함 조익현의 두 번째 상소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세차게 개진하기 위해서 입고를 시도했으나 이렇게 돌아가고야 만다. 12살 어린 아들을 보위에 올려놓고 스스로 서정을 참결한 지 10년 만의 일이었다. 중전마마, 병조 참판 대감께서 드셔 계시옵니다. 어서 매시게. 예. 중전마마, 대운이 대감께서는 물러가셨사옵니다. 아무 말씀 없이 물러가셨습니까? 처음 몇 번은 골문을 열랍시는 노성이 계셨습니다마는 주상 전하의 어명이 계셨다는 말씀에 말없이 돌아서셨다는 전언이었습니다. 워낙 과격하신 성품이시라 뒤탈이 있을는지 걱정이옵니다. 처음 며칠은 진노해 계시고 서운하신 심기에 가누기 어려우시겠지요. 하나, 보위에 계신 주상 전하께서 만기를 친제하시는 일, 그것은 하늘의 뜻이요 이 나라 종묘사직의 지엄한 법도가 아닙니까? 그것을 모르실 어른이 아니십니다. 세월이 흐르면
그 어른께서도 당연한 일로 받아주실 것입니다. 아버님, 정무에 바빴던 터이라 이제야 아버님을 찾아뵙는 불효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불효한 소자는 아직 소임이 끝났다고 보진 않사옵니다. 아직은 할 일이 태산이옵니다. 소자를 굽어 통찰해 주시옵고 천하의 만기를 다시 살필 수 있게 힘을 주시옵소서. 소자를 지켜 주시옵소서. 동네 외관. 단절된 국교를 정상화하겠다는 구실로 일본국 우에무성에서는 모리야마 시게루를 파하냈고 그는 정규균 장교 2사람을 대동했다. 그러나 이들은 사복 차림이어서 누구도 그들의 정체를 파악하지 못했다. 앉지. 풀어보도록. 아니 이건 두 사람 모두 그 옷을 입고 활동을 시작하도록. 저희가 이 옷을 입었다가 누가 말이라도 걸어온다면 어떻게 합니까? 아, 그 일은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을 안내하고 다닐 조선인 한 사람이 있으니까. 설사 그렇다 해도 발각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질 않습니까? 지금 조선의 조정은 친정 선포 이후로 후유증을 앓고 있다. 바로 그 점이 너희들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회라고 믿는다. 임무를 시달하겠다. 두 사람은 각 해안과 내륙에 배치되어 있는 조선군의 방위 능력을 세밀히 조사한다. 그 조사를 기초로 조선 공략의 자료로 삼을 것이다. 알겠나? 하하! 기간은 한 달간이다. 만약 너희들의 정체가 밝혀지는 날엔
현장에서 자결을 해야 된다. 아는? 하. 어서 옷을 갈아입도록. 하. 이나라 조선의 방비 태세를 조사하기 위해서 해안은 물론이요 내륙 깊숙이까지 잔입한 이들 두 사람. 기다무라는 일본군 육군 중좌였고 맵부는 육군 소좌였다. 군국주의 일본으로 발돋움해 대만 정부를 이미 경험했던 정규군 고급 장교를 잠입시켜 무력 침공을 위한 탐색을 계속하고 있었으나 조선은 이 같은 사정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명치 8년을 맞이한 일본. 평민들에게도 성을 가지게 했으며 성이 없는 무성자들에게도 성을 지어주어서 모든 백성이 평등함을 실천해 보이면서 군국주의 일본은 영토 확장의 야욕을 드러내고 있을 때 잠잠하던 정환노는 다시 고개를 들었다. 정한노는 유보되지 않았는가? 이제 새삼스럽게 정한논이 논의돼야 하는 까닭이 무엇인가? 지금은 사정이 많이 변했습니다. 조선의 방비태세는 완벽하게 조사가 됐습니다. 우리의 내정을 정비하고 새 일본을 건설하는 것이 시급하지 않은가? 태정 대신 각하, 조선과 지금 전쟁을 시작하는 얘기가 아니옵니다. 전쟁이 아니라니. 정한도는 조선을 정벌하자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차후의 일이오니다. 쇄국을 고집하는 조선에게 약간의 무력을 행사해서 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조선에서는 대원군의 퇴각에 따라 극심한 후유증을 앓고 있어이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을 것으로 믿어지오이다. 외무부의 의향도 그러한가? 그렇습니다. 모리야마 시게루의 귀국 보고에 따르면 지금이야말로 천재일류의 기회입니다. 태정 대신 각하, 조선에서는 화륜선 대신 고기잡이 배를 사용하고 있으며 대포는 명중률이 없는 구식을 사용한다고 보고가 왔습니다. 이런 기회를 놓칠 수는 없는 줄 아려옵니다. 이도는 왜 이 자리에 아니 보이는가? 와병 중에 있습니다마는 우리 외무성보다 더 큰 의욕을 보이고 있으며 조선을 정벌하는데 선복에 쓰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도까지. 이제 정한을 반대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소이다. 쿠로다 기요다각, 현역 육군 중장이요 참의 개척장관을 겸하고 있는 사스마 출신의 강경파의 한 사람이다. 이노우의 가오루, 이등박물관은 동향이자 중마 고우의 한 사람이며 일찍이 영국 유학을 다녀온 일본 근대화의 핵심 인물이기도 했다. 제공들의 의향이 그러하다면 정밀한 계획을 입안해 보도록 하되 쓸데없는 무력 동원은 아니하도록 하시오. 쓸데없는 무력 동원이란 있을 수가 없소이다. 최소한의 무력 동원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소이다. 우리 대일본의 힘의 우위를 과시해야 하니까요. 그렇습니다. 전면 전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약간의 무력 시위가 필요합니다. 조선 개항을 우리 일본이 맡아서 한 것은 조선 주위에는 영국, 불란서, 특히 노소와의 남진이 있기 때문이오이다.
조선의 개항은 우리 대일본의 국익의 연장입니다. 조속히 결론을 내리셔야 합니다. 알겠어. 이날에 결정된 사항. 일본은 멸적의 군함을 동원해서 조선 연안의 해로를 측량하고 연습을 빙자해서 발포한다. 만일 조선에서 대항이 온다면은 조선 조정의 책임을 묻는다는 구실로 강화 교섭 체결에 우색한 고지를 점령하는 것으로 정했고, 외무성과 해군성은 군함 운양호와 춘일호 그리고 제2정묘호를 파한키로 했다. 응? 아니, 이 나라는 우리들 것이다. 방비를 소홀히 하지 마라. 이 초지진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 이양성이 나타났습니다. 무시. 모두들 제자리에 가서 응사할 준비를 해라. 예. 적을 보십시오. 물러가라고 일러라. 물러가라고 경고하되 만일 이에 응하지 않을 시는 발포하겠다고 일러라. 예. 같은 해 8월 20날에 외국의 군함 운양호는 난지도에 닷을 내리고 작은 배 한 척이 수심을 재면서 초지진으로 접근해왔다. 퇴거 명령을 내렸으나 거기에 응하지 않은지라 조선 포도에서 먼저 불을 뿜었다. 물러가라! 물러가지 않으면 발포하겠다! 준비! 쏴라! 부대! 물러가지 말고 응사해라! 물러가지 마라! 응사해라! 외함 운양호는 초지진 포대를 전파하고 유유히 퇴각하다가 영종도에 육전들을 상륙시켜서 도륙을 감행했다. 운양호 사건. 당시 조선과 일본의 무기와 화력을 비교해본다. 조선 측의 대포는 구경 12cm, 사정거리 700m였으나 명중률은 거의 없었는데 반해서
일본은 110파운드와 40파운드의 심식 대포를 쏘고 있었으니 명중률이 정확했다. 이 싸움이 되지 않은 전투에서 영종도의 병사 35사람이 전사하고 16사람이 포로가 되었으며 대포 36문과 화승총 310자루를 빼앗겼습니다. 일본군은 단 2사람의 경상자를 냈을 뿐이다. 다급해진 조선 조정은 정월 초사운 날에 이르러서 시임 대신과 원임 대신들을 의전에 불렀다. 강화도에 닻을 내린 외함과 저들이 요구하는 정권 대신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서였다. 오늘 시임 대신과 원임 대신들이 의전에 모인다기 몇자 적었소. 주상께서 계신 자리, 조종 대신들이 있는 자리에 전해주시오. 예, 이 나라 종묘 사직이 풍전등화 같지 않소. 주상은 물론이요, 조종 중신들도 그것을 읽으면 깨달음이 있을 것이오. 만일 깨닫지 못한다면 이 나라 조선은 한심지경에 이르고 말 것이오. 서둘러 이꼴토록 하시오. 예. 저들이 말하는 수호 통산이란 것이 대체 무엇이란 말씀이오? 전하, 이 나라 조선은 오직 대국과 더불어 양국의 제반 대사를 의논하고 있을 뿐 다른 나라와는 교통이 없사온지라. 저들이 말하는 수호 통상은 그 내막을 알 길이 없사온 줄로 아옵니다. 그렇다면 저들이 요구하는 바를 거절할 수도 있는 일이 아니겠소? 하오나 전하, 저들은 지난해 강화도 초지진에서 저들의 배에 포격을 가하였음을 트집을 잡고 있사옵니다. 저들의 요구를 거절할 수는 있사오나 무력의 충돌이 생길까 그것이 걱정이 되옵니다. 그러하옵니다, 전하. 저들이 몰고 온 군함이 한두 척이 아닌지라 무력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신들을 보내 논의케함이 마땅한 줄로 아옵니다. 그 무슨 당치하는 소리? 사신을 보내다니. 그렇다면 저들과 교역을 함이 아닌가? 그렇다고 아니 보낼 수도 없는 일이 아니오이까? 아니 되옵니다, 전하. 물러가게 하셔야 하옵니다. 다소의 피해가 있다 하더라도 물러가게 하심이 마땅한 줄로 아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전하, 저들은 이 나라 조선의 방위를 소상히 알고 있을 것이옵니다. 사신을 파견해서 저들의 속셈을 알아내고 저들이 스스로 깨달아서 물러나도록 하는 것이 옳은 줄로 아옵니다. 사신은 누구를 정하는 것이 옳겠소? 전하,
사신의 대조함은 교역의 실마리가 되옵니다. 사신을 보내신다 함은 당치않사옵니다. 거두어 주시옵소서. 전하, 신경기도 관찰사 민태호 아래옵니다. 저들이 군함에서 대포를 쏘고 저들의 병사가 상륙을 한다면 때가 늦음이옵니다. 사신을 보내심이 옳은 줄로 아옵니다. 허허, 사신들이 뭘 안다고 저들과 마주 앉아? 마주 앉는 것에는 잘못이 없질 않소이까. 저들이 요구하는 말을 알기 위해서도 대자는 해야 하오이다. 허허. 전하, 사신을 보내는 것은 잘못이 아닌 줄로 아옵니다. 아래옥기 황공하오나 이미 오래전부터 개항을 한 일본이 옵니다. 사신이 마주 앉으면 배울 것이 있을 것이옵니다. 그게 무슨 당치 않은 소리오? 외국에게 배울 게 있다니? 배울 게 있다고 하면은 외국이 우리 조선을 배워야 가당한 일이 아닌가? 대감, 저들에 대항할 힘이 없질 않소이까. 다시는 강화도가 싸움터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오이다. 그렇사옵니다, 전하. 다시는 강화도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어서는 아니 될 것으로 사료되옵니다. 대책의 논의는 이틀 동안이나 계속되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일본이 요구하는 정권 대신이라는 어휘부터가 생소했으며 두 나라의 대신이 당당하게 마주 앉아본 경험도 없었다. 오랜 시간의 논의를 거친 다음 의영대장 신헌을 판중추 부사에 임시로 제수해서 접견 대관으로 삼았고 도청부 부총관 윤자승을 부관으로 삼아서 일본의 대신과 적응 대처하기로 정했다. 정월 열이틀날에 강화부 중용에서 이른바 예비회담이 개최되었다. 대조한 사람은 조선직 부사 윤자승과 일본직 이사관 모리야마 시게루였다. 우리 측 전권 대사가 회담 장소에 임할 땐 병사 400명을 대동할 것이오. 당차하는 소리요. 회담에 임하는데 군사 400을 거느리다니. 그만한 수를 수용할 장소가 없으니 줄여주시오. 대일본국의 대신의 행처에는 거기에 따르는 예절이 있으니 줄일 수가 없어. 뿐만 아니라 2000명의 병사가 인천과 부평에 야영을 해야 할 것이니 장소를 빌려줘야겠소. 응할 수 없소. 양국의 대신이 서로 만나는 것은 옛 예의 따름인데 어찌하여 병사의 대동을 고집하시오. 외관 설치의 규약에 따르면은 일본인은 초량 밖으로 외출도 금지돼 있지 않습니까? 좋소. 다만 서로의 상사에게 보고한 다음 다시 논의합시다. 좋소이다. 병자년 정월 11일 날 강화 부중에 있는 연모당에서 조선과 일본의 정권 대신들이 자리를 같이 했다. 바로 이 장면이 이 나라 역사상 처음 있는 한일 회담이기도 했으며 근대 외교의 첫 장을 여는 역사적 회담이기도 했다. 회담에 임하기 전에 저 대포 소리 좀 그쳐주시오. 이 무슨 무례한 짓이오이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오. 비록 대포 소리는 요란하나 장진된 대포 소리가 아니니까 조선 측에 피해는 없을 것이오이다.
피해가 있고 없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오. 쌍방의 정권 대신이 마주 앉은 자리가 아니오이까. 일본 측은 중재에서 마땅할 것이오. 조약을 축조하기 전에 조선 측은 먼저 사과를 해야 할 것이오. 사과라니 당치 않소이다. 지난해 귀국은 우리 일본 군함의 무차별 포격을 가했소. 이것은 국제법상 있을 수가 없소이다. 우리는 그 배가 귀국의 군함인지 알지 못했소. 흰 바탕에 붉게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는 깃발은 우리 일본국 국기요. 이래도 모르신다고 하겠소? 귀국과 수교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귀국의 국기인지 알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뿐만 아니라 귀국의 군함에는 아무 피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소이다. 피해가 있건 없건 그것은 아무래도 좋소. 귀국의 포대에서 먼저 포격을 가했다는 사실, 이것만 묻고 할 수가 없소이다. 사과를 해야만 회담이 시작될 것이오. 못하오. 이 회담이 필요한 것은 규칙이 아니오. 적관 대신의 고집이 너무 지나친 듯 싶소이다. 우리의 요구는 서면 사과가 아닙니다. 지나가는 말로라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할 수가 있지 않소이까? 말을 삼가해. 내가 요구하는 것은 지나가는 말이 아니야. 국제 관례를 무시하고 회담이 성립될 수 있는가? 송구합니다. 조선국은 국제 관례를 배워야 할 것이오. 오늘 이 회담도 국제 관례에 따를 것이며 이 점을 명심하시오. 내가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오이다. 회담 첫날은 일본 측의 일방적인 공격으로 진행되었다. 회담이 계속되는 동안 흥선대원군은 천하장안을 앞세워 혹한을 누비고 눈발을 헤치면서 강화도로 달려갔건만 성문이 굳게 닫혀 되돌아오고야 만다. 대일본은 귀국과 더불어 지난날의 정을 되새기게 되어 기쁘기 한량없소이다. 조약 10위권을 조록하여 제시하니 소상히 살피어 조정에 중신해 주기 바라오. 조약 초록의 내용이 무엇이오? 귀국의 항구를 열어 통상을 하고자 하며 지난 300년 동안 통상하지 않은 때가 있었소이까. 지금 갑자기 통상하자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소이다. 지금의 세계는 통상을 하는 세계며 대일본은 세계 여러 나라와 개관을 하고 있기 때문이오이다. 우리 조선은 다른 나라와 달라서 통상할 만한 산물이 없소이다. 또 백성들이 구습에 젖어 있어 서로 통상을 한다 해도 별 실효가 없을 것이니 동네 외관에 구 교역만 갖지 못할 것이오. 양국 간에 서먹서먹한 것은 조례가 분명치 않기 때문이오. 서로의 조례를 정하여 믿고 따르는 것은 세계 만국의 공법인 것이오. 그와 같은 통상론은 이 나라 조선에서는 일찍이 없었던
마땅히 조정에 품신하여 그 가부를 회법받아야만 될 것이오. 회담 3일째는 분규가 있었다. 그것은 조선에서 조약 내용에 선뜻 응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도대체 뭐하러 여기 나왔어? 조인을 하든지 안 하든지 명확하게 대답을 하시오. 만일 대1번의 의사가 관철되지 않을 때는 우리는 무력을 동원하겠소. 대답을 하시오. 대답을. 우리 대1번은 1월 24일 날 조인되기를 바라고 있어. 이 조인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생기는 모든 책임은 조선에서 져야 할 것이오. 전문 12조로 된 수호 통상 조약이 조인된 것은 2월 초이튿날이며 양력으로는 같은 달 26째 날이었다. 이른바 강화도 조약 또는 병자 수호 조약이라 불리우는 이날의 조인은 우리 민족 사상 최초의 근세적 국제 조약이며 쇄국에서 개국으로 탈바꿈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할지라도 일본의 무력 협박에 의해서 이 나라 조선의 주체적 기본 권익을 양보한 처사였으니 당시의 지도층에게 일단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굴욕적인 조인이 아닐 수가 없었다.